네, 미주 한일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미국 대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온통 전 세계가 특히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의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10일 만에 선거 유세 재개를 했는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눈으로 보면은 말이 좀 안 되죠. 네.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됐다가 지금 격리 기간인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염이 되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확진된 다음에 가장 우리가 염려스럽고 좀 불행한 거는 이 나라를 책임진 가장 중요한 곳이 이 감염병의 발원지요, 진원지가 된 거예요. 네. 수도 없이 많은 확진자가 백악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 공개적으로 상위급 관리에서는 12명인가 지금 그 확진이 됐다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지만 네. 어느 사무실에 누구는 경호원들 누구는 뭐 이렇게 하면 밝히지 않는 것까지 하면은 거기는 그래서 지금은 백악관에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나고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해가지고 지금 유세를 다니려 그러잖아요. 네. 평소 같으면은 대통령 가까이 가가지고 그거를 취재하려 그러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네. 서로 가깝게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따라다니고 진짜 운이 좋으면은 기자들도 대통령이 탄 전용기도 타고 다니면서 지금은요 서로 기피증이 나가지고 네가 가, 나 안 갈래. 이 닉스로 나와요. 네. 진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네. 백악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죠. 네. 대통령이 어거지를 부리면서 의사 말도 잘 안 들으면서 지금 왜냐하면 뭐 선거운동 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초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이 토론회 직후서부터 미네소타 유세하면서 테스트해가지고 확진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원서 막 그냥 강제로 나오려다가도 억지로 3박 4일 잡아놨다가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의사 의견도 무시하면서 백악관 복귀해가지고 바로 마스크도 뭐 제치고 사람들 지난 토요일 열흘 만이니까 난 하겠다. 이거 열흘 만에 백악관에서 토요일 날 오후에 행사를 했어요. 한 네. 500명 와서. 그러니까 남미계들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네. 흑인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몇 주 전부터 와가지고서 이제 그 행사를 했습니다. 한 500명 와가지고. 네. 그거를 신호로 대통령이 이제, 어제요. 월요일은 플로리다에 날아갔죠. 네. 네. 플로리다 가면서 대통령 주치의가 네. 대변인한테, 확진 판정을 받은 대변인한테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지금 대통령 지극히 정상이 됐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 그래서 네.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서 괜찮다라는 걸 받았다고 대변인이 이제 트위터를 올리고 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좀 불안하고 예.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유세를 시작으로 이제 전국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뭐 10일 만에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선거 유세 재개를 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서 나온 거는 확진 판정 받고 며칠 후였어요. 과연 그동안의 그의 행보를 봤을 때 이게 안전한가에 대한 의심은 들게 되더라고요. 네. 좀 위험하다. 얘기들이 많은 얘기들이 안전하지 않고 네. 알려지지 않은 많은 감염된 확진자들도 많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불안한 거죠. 음,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경합주, 아직도 혼조세인가요? 어, 이 경합주를 이겨야만 네. 바이든한테 그 뒤처지고 있는 트럼프가 네. 경합주를 이겨야만 선거에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합주의 말 그대로 경합주입니다. 전국적인 지지율은 한 10 내지 12%를 바이든이 앞서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선거 가까이 와서는 무의미합니다.
선거제도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경합주, 6개, 7개 주 경합주를 이겨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4년 전과 똑같이 네. 이 대통령이 다시 되는데 네. 이 꼭 이겨야 될 경합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책은 지난달 29일 후보 토론회 끝나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집중해서 과하게 유세를 해가지고 이거를 판세를 뒤엎으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한 달 동안 60여 군데 이상을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다니면서 네. 대중 유세를 하는 걸로다가 6개, 7개 주의 경합주를 판세를 바꾸려고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네. 토론회 끝나자마자 확진이 돼가지고 열흘을 까먹어 버렸잖아요. 그 네. 대통령이 병원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경합주의 판세를 뒤엎는 거는 네. 샤이 트럼프층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선거 때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표심을 움직여가지고 투표하도록 만드는 거는 선거에 임박해가지고서 마치 벼락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트럼프의 유세 전략이었어요. 4년 전에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4년 전에도 힐러리한테 경합주 한 10군데도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네. 한 4 내지 4.5% 차이로. 네. 근데 트럼프 캠페인은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건 판세를 뒤집을 수가 없어. 근데 네. 어떻게 됐냐면 한 달 놔두고 거의 60여 군데를 직접 다니면서 네. 한 300만 이상의 경합주의 백인 유권자들을 투표시키면서 이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 달 놔두고서 이 경합주 한 4% 딸리고 있는데 네. 열흘을 까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지금도 판세로 보면은 경합주에서는 경합주 6군데가 지금 핵심 경합주인데 여기에서 한 개라도 바이든이 이기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6개를 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서 애리조나 정도가 트럼프가 안심하게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서 일반적으로 보이고 나머지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한 4, 5% 이상 앞서고 있어요. 이 판세가 뒤집어질 거로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대세는 기울었다 바이든한테. 네. 이게 지금 일반 전문가들이 보는 선거 상징하던 지금 선거판의 판세입니다. 그런데 항상 또 예측을 불허하는 게 선거판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좀 더 밀리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 조짐이 있다라는 게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긴 나오면 네.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고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면서 네. 경합주에 움직이지 않던 아주 광적인 열혈 지지층들이 결집되고 확산됐다. 그런데 그 확산되는 속도가 눈에 보인다. 네. 이게요, 4년 전에 똑같은 목소리가 한 달 전에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네. 여기를 신중하게 안 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기겠지 이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냥 다 뺏겨버렸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병원에 있다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던 좀 힘없이 왜냐하면 경합주에 코비드-19 상황이 엄혹하게 닥쳤어요 지금. 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지지층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있다가 자기가 치료받아가지고 낫다 그러면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와 그때 지난 주말을 거치는 지난 한 일주일 동안의 지지율의 변동이 눈에 보이는 거는 트럼프 열혈 지지층이 결집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트럼프 캠페인 캠프에 있는 고위급 캠페인 매니저들도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을 때가 아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뭐야? 4년 전에도 이랬는데 정말 지금 이 선거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지금. 네.
그냥 평범한 눈으로 봐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미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조 바이든입니다. 선언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트럼프 캠프의 선거운동은 깜깜이 선거입니다. 알 수가 없는데 4년 전에도 그렇게 겪었는데 4년 전 선거 한 달 앞두고 겪었던 고통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겪고 있다가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죠. 어, 저는요,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에 특히 양당 정치가요, 각 당의 그 정체성을 꽤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 이 공화당 입장에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 우리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믿는 건가요? 일단은 공화당이 이겨야 되니까 인정하지 못하지만 트럼프를 민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사실 네. 언제부턴가는 이 당이 전통적으로 미국은 양당 정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가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러면은 네. 절반은 그 후보의 됨됨이를 보고 네. 절반 이상은 그 후보가 속한 당의 정책을 갖고 네. 이게 내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와 나의 사는 가치 철학에 맞냐 안 맞냐를 가늠해 보고서 투표를 한 거죠. 네. 네. 이게 이 동서냉전 이념이 해체된 다음서부터는 이 당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당의 입장과 정책이 좀 허물어졌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당의 울타리를 허물어버린 게 빌 클린턴입니다. 그러니까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사실 전국적인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있었지만은 민주당 안에서는 민주당을 망가뜨린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아직 듣고 있죠. 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저 4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에 있는 백인들이 투표를 안 했잖아요, 경합주에서. 그래서 진 겁니다. 네. 그렇고 난 다음에는 정치권이 좀 헝클어졌어요. 음. 그래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민들, 유권자들 표심이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 대통령의 됨됨이, 상식, 철학, 지혜, 해안, 뭐 리더십 이걸 다 보는데 그걸 상관 안 하기 시작했어요. 네.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수준이 안 되더라도 네. 지도자감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해대는 일들이 한다고 하는 일들이 그저 나를 지켜주는 나 그 사람 찍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에 트럼프든 조 바이든이든 지도자답고 안답고라는 게 별로 표심에 이전처럼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꼬이고 그러니까 당장에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서 쓸 때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도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선거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김 대표님은 동부에 계시지만 저는 LA에 있잖아요. 제가 LA에 거주하면서 간혹 느끼는 게 내가 과연 서울시 나성구에 살고 있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국에 영주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과연 미국 정치에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가라는 회의도 좀 가끔은 들고요. 과연 이걸 내 모국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오해를 살 때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정치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선거권을 행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인데 이 한인들의 입장에서 미국 내에서의 아주 소수민으로 살아가면서 이 두 후보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해서 선택해야 될까? 또 다른 백인들과는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는 미국 선거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고 지금 판이 어떻다라는 거를 지금 그 의견을 나누잖아요. 미국 선거.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네. 사람은 90% 이상 여러분 현실이 기본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자식, 내 가정을 지키는 거. 그 누가 뭐래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선거에 관심 갖는 거는 미국 시민이고, 미국 시민이면 미국의 상황이 어떤가라는 거를 내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서 선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개 LA나 뉴욕의 한인 사회는 이게 미국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편리해요. 네. LA 가보면 이게 무슨 영등포 옆 동네 비슷하다고 아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뉴욕의 한인 밀집 지역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실정법 하에 있습니까? 미국 법에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2세들뿐만 아니라 우리 1세대들도 미국 시민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과연 미국 사회라는 사람들이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인종으로 돼 있는 미국 사회가 건강하게 서로서로 공존하도록 발전되려면은 과연 어떤 후보가 맞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첫 번의 기준입니다. 네, 네. 그냥 순식간에 한국을 위해서 어느 사람이 유리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2세들한테는 이게 잘 안 통하는 겁니다. 네. 이게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미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다라는 관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내 삶이 윤택해져야 되잖아요. 내 경제 생활이. 그러니까 내 수입과 내 비즈니스와 네. 내가 살아가는 내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양 후보 중에 누구의 공약이 더 유리하냐, 자연스러운 표심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한국에 여기 와서 살면서 한국에 부모 형제들이 있고 한국에 친척들이 많고 친구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옛날 생각, 솔솔솔 가을바람 불면 옛날 생각 많이 나잖아요. 친구도 생각하고. 예. 자, 이러니까 이 생각 따로 몸 따로 놀기 쉽상해요. 그런데 눈 뜨면 한국 생각나고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가는 겁니다. 네. 근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고서 뭐 이제 막 이렇게 메일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은 마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해주기를 그냥 바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가서 한국 내에 있는 여러 정부 관계자나 누구 보면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네. 미국에 이민 간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한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국 정부가 월급 주고 파견한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은 미국이 갖고 있는 많은 재원을 가지고 전 세계를 관리하고 통제하느라고 아주 다양하고서 많은 걸 뿌려놓고 이것저것 하다가 정작 미국이 어려워졌어요. 네. 미국의 잘못도 있지만 미국의 돈 많은 자본가들이 미국을 잘 케어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전 세계에다가 뭘 하고 이러니까 이 세계화가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미국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미국처럼 빈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없는 겁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가장 크게 피해본 게 미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더 무서워져요. 뭐냐면 지금 백인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거는 미국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관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이민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왜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의 시민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느냐? 왜 지금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보호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전략적으로 일을 하는 건 소문이 났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트럼프가 나온 거는 미국이 어려우니까 잠자고 있던 백인들이 화가 나서 확 들어온 겁니다. 네. 전문가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트럼프 시대는 2016년 미국이 화를 냈습니다.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화를 내버렸어요. 그렇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왔어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정치 바깥에서 화가 난 백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란군의 수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정치를 하고 다른 나라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유세를 하면서 이 연설을 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미국을 이끌어왔던 기득권층들 정치인들이
하도 미국을 들어먹으니까 화가 났기 때문에 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위험합니까? 유태인들이 꼬랑지를 탁 내려버렸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잘 알거든요. 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4년 전 선거에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폭탄처럼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면요, 바로 다시 이게 수사가 들어갑니다. 러시아 스캔들이 뭡니까? 다른 나라 정부가 미국을 해코지하려고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네.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게 터지고 나가지고 이번 선거에는요, 다른 나라 정부가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하고 미리 선을 대려고 네.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귀고 외교관들이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캠프도 그렇고 바이든 캠프도 그렇고서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들하고서 접촉 금지에 엄명을 내려버렸습니다. 네. 시민들하고만 관계해라. 네. 왜냐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다른 나라 정부들이 미국의 구멍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정작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서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선거를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 바르게 선거하냐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게 지루하고 별로 재미없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살아갈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거를 냉정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 2007년도 제가 위안부 결의안을 워싱턴에서 추진을 할 때 FBI한테 너무나 혼났어요. 네. 왜? 일본과 미국 관계를 흐트러뜨리느냐. 미국과 일본 관계가 좋은 건 미국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한데 네.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뉴욕에 있는 저를 지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거 분명히 중국 후진타오 스파이랑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다. 왜 자꾸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를 흐트러뜨린다 이거야.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일본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 논리였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만 가까이 있는 한국과 관계가 좋아야만 한국과 미국, 일본이 너무 관계가 좋은데 또 관계가 좋을수록 미국의 유익인데 어떻게 세 나라가 관계를 좋게 하느냐. 과거를 잘 정리해야지. 보십시오. 백인들이 이 흑인들 노예제도, 노예로 부린 거를 백인이 사과를 하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흑인들이 얼마나 미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까? 과거를 적으면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진실에 직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과해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FBI랑 대들어가지고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네. 그게 미국 국익에 해코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찍힙니다. 그렇죠. 미국이랑 한국이랑 동맹 관계고 미국의 이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같았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잘 나가고 뭐 한국도 커지니까 미국의 국제사회에서 이익과 한국의 국제사회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한국하고서 이해관계가 다를 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당연히 한국이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왼손과 오른손이 한국과 미국을 튼튼히 붙잡고 두 나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참여를 하는 데에 핵심이 그런 겁니다. 저는 선거 3주를 놔두고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이 본향인 사람들은 내 고향, 내 모국을 위해서 뭔가를 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앞서지만 정작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했을 때 내가 여기서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모국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미국 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그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요. 이번 선거에서 사실 저는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워싱턴이나 양 진영의 선거 캠프에 가면은 외교 문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선거판은 외교 문제는 어떤 영향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내 유태인들 힘 때문에 이들로부터 돈도 받아야 되고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은 외교적으로 이스라엘 보호라는 구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교 문제가 선거판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뉴스를 봤는데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선거 때가 되면 11월 첫 주가 선거니까 10월 달에 뭐 깜짝 놀랄 만한 거를 현직의 대통령이 내놓는다 이거나. 근데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가 어쩌면은 김정은과 다시 뭘 하려 그러는 게 옥토버 서프라이즈일지 모른다. 그리고 일주일 전인가는 워싱턴에 누가 왔다 갔다 한국에서. 왜냐하면 김정은은 아니고 김여정과 뭐 폼페오나 김여정과 누구랑 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근데 여기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선거판에 얘기하는 건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는 평화에 얘기하는 게 맥시멈입니다. 네. 평화.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평화고 네. 미국과 한반도가 같이 평화는 미국의 국익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전쟁 방식은 취하지 말아야 되고 결국에는 북한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렇게 논리를 발전하는 거지 이 미국의 힘으로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조건부로 미국에서 투표를 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불편한 그 시각이라는 이런 거죠. 더구나 지금 선거에 놔두고서는 선거에 놔두고서는 중요한 거는 평화라는 논리까지가 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외교적으로 평화 뭐 이런 이슈가 선거판에 안 들리죠. 미국은 관심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 이런 거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워싱턴에 전문적으로 의회를 일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한국의 미디어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저 인터뷰 요즘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런데 이거에 관해서 미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네. 여론 분위기가 어떻고 뭐 네. 미국 미디어들의 반응은 없어요. 미국 신문이나 방송 하지만 찾아봐도 이만큼 언급된 데가 없으면 그 대답할 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중요하니까 한국은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앞으로 미리 정확하게 내다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을 정확하게 보려면 미국 시민의 관점에서 미국의 정치권을 봐야만 어떻게 된다라는 게 알 수 있다. 이것도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점이죠. 네. 우선 미국 시민이라는 것. 네. 아메리카는 100% 미국 시민이면서 100% 한국인이다. 네. 라는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포함한 우리 2세들한테도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 정신을 가장 잘 살린 조직이 미주한인 유권자 연대입니다. 저는 저희 스튜디오 앞에 LA에 큰 길이 윌셔 길이 있어요. 윌셔 웨스턴 그 코너에 조그마한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그 한인분들이 간혹 그 한국의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위를 하세요. 이제 물론 개인의 그 판단에 따른 거겠지만 이제 그런 형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서 그 미주 한 유권자 연대처럼 무슨 풀뿌리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한인들의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좀 더 우회적이고 어찌 보면 이게 더 적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이 더 미국 정가에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 전에 네. 한 3일 전에 워싱턴에 나와 있는 한국 연합뉴스 특파원이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외교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로. 네. 전화로 했는지 메일로 했는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조 바이든 후보를 가장 가까이서 외교 정책을 자문하는 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는 동맹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사에서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게 엄청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먼저 한 것 밑에다가 하이라이트 쳐가지고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런 가치가 있는 거에 사는 게 있는 자체가 미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 게 미국 국익에 한국이라는 나라 위치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미국의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잖아. 네. 그 세금을 가지고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시민을 보호해야죠. 네. 당연하죠. 우리 앵커님의 친구나 부모 형제가 서울에 있으면 시민의 부모 형제를 보호하는 게 시민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논리를 들어가는 게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제일 이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라는 네. 정체성이라는 게 시대적 역할로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파워풀하잖아요. 네. 왜 그 얘기를 선거판에 했겠습니까? 네. 조 바이든 후보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네. 한인 유권자들은 바이든을 찍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 김 대표님과 제가 앞으로 또 나눌 내 주제이기도 한데요. 유태인 이야기인데 미국 내에서 유태인이 뭐 5% 얼마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시할 수 없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대통령이 아부를 할 정도로 이 미국 내에서의 유태인의 이 힘, 파워라는 게 막강하잖아요. 결국 그 근원은 유태인들이 미국이란 국가의 기여도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미국 국가라는 이 사회 또 여기에 기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네. 유태인들이 뭐 뛰어나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진짜 뭐 미국을 움직이는 무슨 뭐 뛰어난 머리가 있고 우수하고 뭐 저는 그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네. 미국 시민의 입장을 가지고서 미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어요. 그렇죠. 웬만한 펀드, 웬만한 미국의 어렵고 미국의 약한 부분을 돌보려고서 펀드를 찾아보면 여지없이 유태인들이 기부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가 없다. 유태인들은 왜 그런가? 뭐 그냥 그 분쟁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영토를 보호하는 이런 그 민족적인 민족 정체성적인 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이제 당장의 선거니까 네. 선거 시간 되면 이어서 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미국에 살아야 되냐 이런 걸 나누는 걸로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은 관심을 선거에 많이 집중을 시키고 네. 그리고 불안하지 않도록 네. 안정된 가운데서 저는 굉장히 불안한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종합적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분이 아닌 걸로 자꾸 보여요. 이게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해오기도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편 투표라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선거 결과를 내야만 바이든이 이기는데 우편 투표라는 건 미국에 없었던 겁니다. 부재자 투표, 소수의 부재자 투표를 얘기했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투표를 실시하는데 우편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조 바이든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쪽 지지하는 사람의 투표율만 올라가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편 투표가 조작이고 부정이다. 이걸 감시해라. 그래가지고 뭔 줄 아세요? 중요한 게 지난 후보 토론회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 우편 투표를 감시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임무다. 이게 용납할 수 없다. 막 이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그게 개호루라기입니다. 자기 지지자들만 듣는 주파수로다가 발언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독이 쓰리라 그러잖아요. 개호루라기라 그러잖아요. 그걸 바이든 후보가 언급을 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호루라기 불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한 발 물러나서 대기해라. 이런 게 다 개호루라기.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트럼프의 열렬 지지층들은 그거를 우리가 행동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미시간 주지사가 하도 대드니까 하도 자기 말 대통령 안 거니까 여러분 미시간을 점령하세요. 그랬더니만 미시간에서 지지층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서 안 되겠다. 미시간을 진짜 점령하자.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하려는 개입 훈련하고 무기 사오고 그게 걸려가지고서 지난주에 FBI가 일망타진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불복 안 하죠. 이미 한 부정투표 감시단으로다가 트럼프 지지층 5만 명이 조직이 돼가지고요. 경합주로가 다 파견이 됐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지금 나와요, 뉴스로. 그래서 불안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사회는 선거가 제도니까 합의된
시스템이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승복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좀 혼란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혼란해지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수, 약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죠. 백인 우월자들이 무장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는 공포죠, 공포.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제1도 제2도 제3도 인종주의에 반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왜 저렇게 나온 줄 알아요? 왜 저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잠을 못 자요. 길거리 다니면서 블랙이라 그러면 막 쏴 죽이든 이 범죄로 규정돼가지고 법으로 꽉 묶어놨든 이 범죄 집단들이 얼굴을 들고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포라는 거는 말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 목소리 귀 기울여주세요. 법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세요가 블랙 라이브스 매러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도 유색인종에 포함되잖아요. 더구나 지금 반중국 하면 반아시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제1도 제2도 이번 선거 관련해서 보는 첫 번째 아젠다는요. 인종주의라는 부분에 그 관심을 갖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아, 이게 뭐 어떤 기업의 CEO를 뽑는다고 하면 뭐 인성이나 성격을 조금은 뒤로 하더라도 능력을만을 우선시할 텐데 이게 미국이란 국가, 그 전 세계 패권 국가의 리더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리더의 에토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의 도덕성과 살아온 길들을 좀 감안해서 선거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이죠. 만나겠습니까? 부디 이번 선거에 아주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시기를 많은 분들께 기대를 하면서 우리 또 계속 이어서 미국 대선 이야기, 대선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